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알 권리를 조금이나마 충족시키기 위한 방송 무과방송을 시작합니다. 오늘 무과방송은 미국의 대선 결과 중간 보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엄청난 부정선거 의혹에도 현재 바이든은 당선인을 자처하고 정권 인수작업까지 벌이고 있지만 이에 대한 비판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하버드대 법대 교수인 알렌 드스비처 교수는 NTD-TV와 인터뷰에서 바이든은 셀프 승리 선언은 법적 효력이 전혀 없다고 명확히 지적을 했습니다. 드스비처 교수는 대통령 당선자로 확정되려면 270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하거나 경쟁자가 패배를 인정해야 하지만 아직까지 이 두 가지 중 어느 것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의 당선인 자체에 의의를 제기할 권리가 있다며 언론이 아무리 선동을 해도 언론은 법적으로나 헌법적으로나 승자를 선언할 권리가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이어 드스비처 교수는 이후 트럼프 측에 유리하게 진행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현재 소송이 제기된 주들에서 결론이 나지 않는다면 선거가 하원으로 넘어갈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선거가 하원으로 넘어가면 하원 투표에서는 각 주당 한 표만 허용되기 때문에 현재 공화당이 26개 주를 장악하고 있어 과반수 득표가 가능하기에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절대적으로 유리해집니다. 드스비처 교수는 또 트럼프 캠프 측에서 여러 소송 중 최소 한 건은 대부분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며 특히 펜실베니아 소송 등 이혼 혐의가 있는 소송이 성공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덧붙였습니다. 드스비처 교수는 또 전자투표기와 관련해서도 부정선거 의혹이 사실이라면 대역전이 일어날 수 있다고 언급하는 등 트럼프 측의 여러 면에서 유리하다는 발언을 내놓았습니다. 여기에 하버드 대학에서 NBA 학위를 취득한 선거 사기 색출 전문가 러셀 램슬랜드는 최근 부정선거에 대한 진술서를 제출해 충격을 안기고 있습니다. 사이버 보안 서비스 업체 CEO인 램슬랜드는 19일 이번 대선에서 투표율이 85%에서 350%에 이르는 선거구가 무려 3,276개나 있다는 등 충격적인 사실을 밝혔습니다. 그는 또 미시간에서는 38만 4,733개의 투표용지가 2시간 38분 만에 개표가 됐는데 이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개표율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또 그는 도미니언을 사용한 예인 카운트 선거구 25개에서 100% 투표율이 나왔는데 이것은 가산 알고리즘으로 일괄 처리된 것이라며 이번 선거는 통계적 비연관성과 물리적 비개연성을 함께 갖고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한편 바이든 측이 마피아를 동원해 표를 조작했다는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16일 트럼프 캠프의 변호사 조던 세클로우는 퍼팔로 크로나콜의 14일자 단독 보도를 리트윗했습니다. 이 매체는 익명의 제보자를 인용해서 조지 밀리노가 이끄는 필라델피아 마피아가 한 장당 $10씩 총 300만 달러를 현금으로 받고 새 투표용지 300만 장을 바이든 지지표로 만들었다고 폭로했습니다. 멀리노의 조직들은 빈 투표 용지를 펜으로 채우기 시작했는데 시간당 3,000장에서 6,000장의 속도로 연속 60시간 작업을 했고 이 투표 용지들은 다시 필라델피아 컨벤션 센터로 옮겨져 다른 투표 용지와 섞여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보도의 근거가 확인되기도 전에 실제로 바이든 몰표로 급조한 수백 장짜리 깨끗한 투표 용지가 조지아에서 발견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조지아에서 선거 사무원으로 20년간 일했다는 수잔 보일스는 최근 재검표 중에
새 것처럼 멀쩡했고 질감이 다른 투표지들이 발견됐는데 전자개표기에 넣기 쉽도록 살짝 접혀만 있었다고 증언을 했습니다. 보일스는 해당 투표지는 기표가 매우 균일하게 적혀있는 바이든 표였고 트럼프 표는 2장뿐이라고 말했는데, 이 같은 깨끗한 투표용지 뭉치를 발견한 검표원만 무려 9명에 달합니다. 또 조지아에서는 재검표 직원이 바이든으로 이름을 바꿔치기 한 빈도가 3분 동안 3차례나 있었다는 증언까지 나왔습니다. 이 밖에 조지아주는 가장 필수적인 서명 대조 작업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7일 서명 대조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가짜 재검표라며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트럼프의 대행 소송 준비 소식에 당황한 CNN 등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에서 황당한 터집을 잡아 방송사가 웃음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에서 바이든은 선거 조작에서 이겼다라고 했는데, CNN은 트럼프가 처음으로 바이든이 이겼다는 표현을 썼다라며 이는 패배를 인정하겠다는 의미라는 아주 인수식 해석을 내놨습니다. CNN은 이미 멜라니아가 남편에게 패배를 설득했다, 펜스 부통령이 트럼프와 거리를 두고 있다, 공화당이 트럼프를 버렸다는 등 온갖 음해 뉴스를 발표했지만 모두 거짓임이 판명된 바 있습니다. 이 같은 가짜뉴스 공장 CNN에 결국 위기가 닥쳤습니다. 13일 통신기업인 AT&T가 막대한 부채를 갚기 위해 CNN을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뉴스까지 터졌습니다. 이미 노골적이고 극단적인 반 트럼프의 기사만 쏟아내는 CNN은 트럼프가 당선되든 안되든 앞으로 언론사에서 큰 영향력이 없다고 본 것입니다. 그러자 폭스뉴스 진행자 마크 레버는 이 같은 사실을 트위터에 전하며 아마도 중국이 사들여 망하지 않도록 유지할 것 같다, CNN은 그들의 목적에 부합하니까 라고 꼬집었습니다. 우리 언론 행태나 미국 CNN의 행태나 별반 다를 것이 없어 보입니다. 결국 이 같은 언론은 시민들이 인정해주지 않기 때문에 시청률이 떨어지고 망할 수밖에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공영방송이나 또는 공룡파, 지상파 모두가 좌파들이 득세하는 한 결국 모든 국민들은 개인 유튜브를 보게 될 것이고 유튜브를 더 신뢰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좌파나 한국 좌파나 이 같은 언론을 이용해서 엄청난 거짓 선동질을 하고 있지만 국민들은 이제 모두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송으로서의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사회 정화 역할을 하지 못하는 언론사는 더 이상 존재 가치가 없다라고 판단됩니다. 여러분 모두 제가 속보로 전하는 뉴스를 잘 이해해 주시고 제 방송에 구독과 좋아요를 많이 해주시면 제가 더 좋은 방송으로 여러분에게 보답하겠습니다. 저는 사실상 국내에서 일어나는 사소한 일들에 대해서는 방송을 잘 하지 않습니다. 국제적인 이슈, 중국과 미국, 한국 간의 문제, 중국과 미국 간의 문제, 이 국제적인 뉴스만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에게 큰 응원의 구독을 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즐거운 주말을 맞이하여 여러분 가정에 행운과 충만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방송을 봐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더 좋은 방송을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